안녕하십니까. 선박형 플랜트 연구소 책임연구원 최영철입니다. 소개할 기술은 바닷속에서 전자기파보다 20만 배 느린 음파의 전달 속도를 극복할 수 있는 수중 무선 통신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20년 이상 수중 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 이 분야에서 2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중 통신 기술 이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90년대 초 삐삐부터 지금의 5G까지 무선 통신 기술의 발전 속도는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닷속에서 무선 통신 기술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이용하는 무선 통신 기술은 전자기파를 이용하는데, 이 전자기파가 바닷속에서는 멀리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은 바닷속에서 전자기파가 1cm당 얼마나 신호 크기가 줄어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양호한 청색 레이저가 겨우 수십 미터를 나아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바닷속에서는 무선 통신을 위해서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소나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했고, 이 과정에서 수중 무선 통신에도 자연스럽게 소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00Hz 이하의 소리는 바닷속에서 1000km당 약 1dB가 감소하는데, 이런 감쇄는 대륙 간 전파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통신 성능 관점에서 음파의 사용은 크게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바닷속에서 음파의 전달 속도는 약 1500m/s로서 전자기파의 약 2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둘째, 소리를 통신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기적인 신호를 소리로 변환하는 센서를 사용하는데, 이 센서의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대역폭이 작고 데이터 통신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기술은 바닷속에서 소리를 이용하여 무선 네트워킹을 하는 데 있어서 음파의 느린 전달 속도가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측 그림에서 이 배를 편의상 기지국이라고 하고, 이 기지국으로부터 4.5km 떨어진 3개의 단말기로부터 10kbit 크기의 데이터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좌측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와이파이 또는 LTE 방식의 경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전자기파의 전달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m이기 때문에 시간 지연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지연을 무시하게 되면 기지국에서 단말기에게 데이터를 보내라고 송신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 단말기가 데이터를 보내서 기지국에서 데이터를 수신하기까지 전파 지연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데이터 전달 속도 약 수십 메가 bps를 고려하면 채 1ms가 걸리지 않습니다. 노드가 3개라고 해도 3ms 이하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바닷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음파는 초당 1.5km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송신 명령이 전달되는데 약 3초, 그리고 통상적으로 바닷속에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10kbps 이하임을 고려하면 데이터를 링크에 로딩하는데 1초, 그리고 다시 데이터가 전달되는데 3초가 걸려서 총 7초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노드가 3개라면 총 얼마가 소요되게 되냐면 21초가 소요되게 됩니다. 기지국 입장에서 보면은 3초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18초를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할 기술은 이렇게 발생하는 시간 지연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러한 낭비 요소를 최대한 없애고자 하는 게 기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개발한 기술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 페이지 예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보다 자세하게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기존 기술은 기지국에서
첫 번째 단말기에게 송신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 첫 번째 단말은 데이터 패킷을 기지국에 전달합니다. 이 과정을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기지국에 도달하는 패킷 사이에 유효시간이 발생해서 효율이 크게 저하됩니다. 반면에 개발한 기술은 기지국에서 여러 개의 단말기에 순차적으로 송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콘 메시지에 각 단말기가 데이터 송신까지 대기하는 시간을 알려줍니다. 이 시간을 편의상 스케줄이라 부르겠습니다. 이러한 스케줄은 특정 시간에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여러 단말이 패킷을 송신하는 중첩을 허용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각 단말로부터 데이터 패킷이 기지국에 도착했을 때는 패킷 간 유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시간 영역에서 중첩되면 충돌이 발생하지만 소리의 경우에는 음파의 전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고, 이런 스케줄을 정하는 것이 이 본 기술과 등록된 특허들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원리로부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본 기술은 기존 대비 채널 사용 효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고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실시간성이 향상되고, 그리고 상대적인 시간 정보 차이만 이용하기 때문에 비동기식으로 동작을 해서 시간 동기화가 불필요하여 시스템의 복잡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바다에서는 실제 구현을 하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 또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렵습니다. 개발한 수중음향 무선 네트워크 기술은 시뮬레이션과 프로토콜 상세 설계 과정을 거쳐서 리눅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구현했습니다. 이 사진은 연구실에서 4개의 노트북이 각각 하나의 네트워크 노드 기능을 수행하도록 시험 환경을 구성한 것입니다. 먼저 모뎀 없이도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기능 검증이 가능하도록 모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물리계층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파라미터 설정 및 네트워크 성능 및 모니터링을 위한 GUI도 같이 구현하여 소프트웨어의 무결성을 먼저 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여주는 그림에서 이 부분이 보드 레벨의 하드웨어 플랫폼인데, 구현된 소프트웨어를 이 하드웨어 플랫폼에 이식을 하고 모뎀과 정합을 한 후에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은 트랜스듀서에 연결되기만 하면은 실제 바닷속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력 시험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시스템의 기능을 실제 시력 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충분히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진에서 보이는 실시간 채널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기능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검증하였고,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오류와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거제 장목에서 부두 시험을 수행하였는데, 이때는 트랜스듀서까지 모두 연결해서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구조 및 실제 실험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총 3개의 노드로 실험을 했고요. 마지막 이 그림은 네트워크 상태 및 데이터 송수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된 GUI입니다. 이 GUI에서 좌측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랜덤 웨이포인트 기반 이동성을 부여하면서 기능을 검증한 것이고요. 우측은 채널 시뮬레이터 연동 시험 및 시력 시험에서 노드들로부터 수신한 가상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 시작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 총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다양한 해상 환경에서의 시력 시험을 통한 실증을 향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용 분야입니다.
개발된 기술은 해양 로봇 통신, 수중 전투 체계, 6G 분야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데이조를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스텔라 데이조 탐색에서 다수의 AUV가 활용되었는데 최근에는 해경에서도 이와 같이 다수의 해양 로봇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다수의 해양 로봇 운용을 위해서는 수중음향 네트워크 통신 기술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중 네트워크 중심 전투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수상함, 무인선, 잠수함이 수중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때 개발된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이 작년에 IEEE 비킬러 테크놀로지 매거진에 발표된 6G 네트워크의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5G 다음인 6G에서는 네트워크 범위를 해양, 수중까지 확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개발된 수중음향 네트워크 기술은 6G의 수중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의 카운터파트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공위성 통신 등과 같이 전파 전달에 시간 지연이 많이 발생하는 다양한 네트워크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식재산권 현황입니다. 원천 기술을 확장해 나가면서 총 4건의 특허가 등록되었고 이 중에서 위에 3건은 하나로 묶어서 일본, 미국, 유럽에 출원하였으며 일본은 등록되었고 미국은 8월에 등록 결정 통보를 받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